안녕하세요. 미국지신 훌륭하다 미대입니다. 금요일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목요일보다 저점을 내렸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주가 힘을 못 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는 이유로 긴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2월 비노금 일자리는 19만 9천 명 증가했는데 예상이 42만 명이었습니다. 부진한 걸로 보이는데요. 실업률을 보면 3.9, 예상이 4.2 였습니다. 완전 고용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요. 이 지표들이 사람 구하기가 힘든 것 뿐이지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금방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금리 인상 이슈를 건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금리 상승이 컸었죠. 금리는 1.75를 넘겼고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3월에 금리 인상이 가능하고 올해 3차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점도표를 찍었다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거의 80달러에 가까워지고 있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나오면서 석유 생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주에 영향을 주었고요. 기술주 약세가 일시적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3월에도 밀리고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와 비슷할 수 있다고 했고, UBS에서는 소비 심리도 높고 금리를 올려도 저금리라서 기업의 이익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하락은 과도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기업들이 평균치보다는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서 최근 하락은 심했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평균치보다 높다고는 하는데 이번에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서 예상치를 많이 낮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서 이번에까지 해치펀드의 기술주 매도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매도를 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장기 투자의 비중을 축소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하고 구글도 많이 빠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기술주를 매도하고 가치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해치펀드들의 기술주 매도로 인한 하락일 것이다 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종목 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 금리 인상으로 증시가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해도 성장주의 부분적인 하락이지 전체 증시가 하락으로 방향을 잡는 건 아닐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금리 인상이 기대되는 이유라고 해서 지난 영상에 짧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 그린 색깔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이고 빨간색이 금리를 내렸을 경우입니다. 우선 빨간색을 보시면 증시가 하락 시에 금리를 내려서 증시를 올리는 역할을 해줬고, 상승이 시작되면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렸음에도 초반의 금리 상승은 추가적 증시 상승을 만들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금리 인상 후에는 하락을 했지만요. 그리고 금리를 올릴 때는 어떠한 상황으로 금리를 올리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금리 인상이 되면 안 되고요. 만약 그렇다고 해도 나라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인상을 하진 않겠지만, 투자자들이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상황 파악을 하고 증시에 반영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3월에 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올릴 것이다 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설문조사가 되었고요. 3월이면 아직 2개월이 남은 상황에서는 올리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한편에서는 코로나 종식과 함께 증시 상승이 출현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이 3월로 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3월로 금리 인상을 한다는 부분이 뚜렷해지면 증시는 조금 휘청거릴 수 있으니 멘탈을 잡아야 하는 시점일 듯 합니다. 하지만 문제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듯 합니다. 금리 인상은 언젠가는 확실시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는 매도하고 가치주를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로 해서 주식을 시작했거나 오래 안 되신 분들은
처음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시즌 겪는 것이기 때문에 과하게 해석하는 투자자들도 많아서 매도하는 물량이 나온 것 같고, 앞으로도 매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반대적으로는 실적 시즌이 나오고 있어서 매도가 진정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은행주들이 기업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해에는 증시를 바칠 거라 예상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은행주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지난해에 나라가 어떻게 잘 운영되었는지 결과물이 나오는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많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이번 해에도 증가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고점 탈환을 했고요. 저 역시 이번 해에도 주목해봐도 좋을 듯 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트로 보면 1차 하락이 마감이 된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나스닥이 계속 S&P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당연히 금리 인상의 이슈와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우선 QQQ는 380을 꼭 지켜주면 좋을 듯 합니다. 차트로 보면 이 차트는 미국 옵션, 콜과 풋을 어느 부분에 물량이 많이 들어왔냐를 보는 차트인데요. 기관들이 콜과 풋의 물량을 잡은 개미들을 최대한 많이 죽일 수 있는 쪽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380에 풋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간단하게 콜은 상승의 베팅, 풋은 하락의 베팅입니다. 380 풋 잡은 개미들을 죽이려면 380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게 최대한 많이 죽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어제 고점에서 380을 잡았다면 어느 정도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지만 더 내려갈 것 같아서 홀드했거나 380 부근에서 풋을 매수했다면 우스갯소리로 똥줄 탔을 겁니다. 차트 보시면 380 아래로 내려서 더 내릴 것처럼 기대하게 하고 다시 위로 복귀하고 다시 내려가도 복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차트는 1월 7일 만기였기에 많은 물량들이 쉽게 말해 끝난 거죠. 그러면 기관들이 죽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하락할 명분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차트로 봐도 378 자리와 380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재미로 하나 더, 다음 주로 넘어가서 월요일 만기를 보면 월요일이면 다시 차트가 달라져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약 380에 있는데 380에서 383이나 384에서 횡보한다면 풋과 콜을 기관에서 최대한 많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음 주에 바뀌는 차트입니다. 하여튼 다음 주는 380 밑으로 하락해서 맴돌면 2차 하락이 시작할 수 있겠다 하고 멘탈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목들이 더 빠지는 종목이 나오는지도 봐야겠죠. 지금까지는 계속 1차 하락에 해서 마감하고 반등 주고 달려왔기에 이번에도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수를 보면서 주식을 해야 하고 어느 지수가 장을 이끌고 있고 어느 지수까지 무너지면 증시는 힘들겠다라는 해석도 해가면서 주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